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제5차 변론기일이 헌법재판소에서 있었습니다. 여인영 이준우 전 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이 출석했는데 이들의 진술 어떻게 보셨는지 국회 탄핵소추위원이신 박균택 민주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의원님 어제 이제 5차 기일이에요. 전반적으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용현 그 증인과의 뭐 문답이 있었죠. 예, 문답 때보다는 예. 뭐 조용하고 예. 눈을 감고 뭐 좀 조용한 그 침묵을 지키는 모습이었는데 예. 아마 그것은 할 말이 없어서 아. 그런 것 같다는 생각. 증인들과 눈을 마주칠 어떤 자신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예. 다만 이제 뭐 짧게 본인의 그 입장을 발표할 때 보면 역시 또 엉뚱한 얘기이기는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를 들면은 홍장원 예. 그 증인에게 체포를 지시한 적이 없고 예. 단순히 그 저 뭐 방첩사 지원하라고 격려용 전화했다고 얘기하는데 예. 그 시간이 그런 한가한 전화를 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있고 예. 또 뭐 호수 위에 뜬 달 뭐 이런 얘기를 예. 하는데 아무 일도 없었던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아무 일도 없었으면 국회가 왜 탄핵을 했으며 국민들은 왜 예. 탄핵봉을 들고 나섰으며 예. 지금 검찰과 경찰은 헛된 수사를 하고 있었고 사람을 잘못 구속했고 법원도 판단을 잘못했다는 것이냐. 예. 혼자만 몽상에 빠져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하나씩 좀 보죠.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이제 대통령의 이야기 헌재가 허락을 하지 않아서 김용현 전 장관 때처럼 이렇게 직접 신문하진 못했는데 본인의 입장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줬잖아요. 그때 한 얘기인데 실제 아무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얘기들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항상 실제 아무 일도 없었어. 잘 끝났어. 아무도 피해 본 사람이 없어. 이 얘기를 계속합니다. 어제뿐만 아니라. 그건 왜 그런다고 보세요? 그건 말고는 할 말이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결론적으로 보면 실패한 겸 예. 아닙니까? 예. 겸을 실패를 했는데 그 실패한 것을 의도된 것으로 포장하려다 보니까 아무 계획도 하지 않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러면은 그날 또 그 이후에 아하. 빚어졌던 그 소동들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들 예. 이건 뭐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 아랫 사람들이 헛된 지시를 받았다고 근거 없는 얘기를 한다는 거 예. 그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관계겠습니까? 그럴 위치에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이 비유는 어떻게 보셨어요?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 같은 거를 쫓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다. 뭔가 뭐 대통령에 반대하는 사람들 다 허상을 쫓고 있다 뭐 이런 의미 같기도 하고요. 예. 근데 그것은 혼자만의 예. 허망한 주장이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주장이 제가 보기에는 허망한 것이죠. 예. 왜 그러냐면은 그러면은 지금까지 그 수많은 경찰들, 예. 검찰, 예. 법원의 판단, 아하. 국회의 판단, 국민의 판단 예. 이 모든 것들이 다 지금 허상을 보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헛것을 보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목표를 추구하려는 그 윤석열 피청구인의 계획 아하. 이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물에 뜬 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저 정치인 체포조 이게 이제 좀 주요 쟁점이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홍장원 전 차장이 입장이 완전히 갈리거든요. 어제 그 두 사람의 대면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홍장원 그 국정원 차장은 예, 국회에서 했던 얘기 예. 그걸 소신껏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했던 얘기랑 예, 비슷한 얘기.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윤석열 그 피청구인 쪽의 그 주장이었는데 예. 많은 뭐 모순점이라도 있는 것처럼 지적을 하지만 하나도 그 반박에 성공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큰 틀에서 보면 예. 홍장원 거기가 왜 국정원 차장직까지 내던지면서 예. 그 대통령과의 관계를 깨가면서 대통령이 이런 불법 지시를 해서 따를 수가 없었다는 얘기를 왜 할까요? 예. 그래야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윤석열 피청구인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왔기 때문에 예. 누구 말을 믿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뭐 5천만이 다 사실 같은 생각이라고 저는 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일단 앞서도 잠시 말씀은 드려주셨던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한 요 체포 지시 요거와 관련된 대통령의 말을 좀 저희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예. 얘기했어요. 제가 격려 차원에서 전화를 기왕 한 김에 한 번 해야 되겠다 해서 계엄사무가 아닌 간첩 검거와 관련해 방첩사를 도와주라는 얘기를 한 것이다. 그러니까 전화한 거는 인정하는데
이 계엄과 관련 없이 그냥 격려 전화다 요 얘기거든요. 이런 취지거든요.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대통령의 이거 거짓말이라고 보세요, 의원님은? 계엄 선포가 이루어진 지 예. 한 16분 후의 일인가 될 겁니다. 예. 20분도 지나지 않아서 지금 그 통화가 이루어졌는데 예. 과연 그 대통령이라는 지위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해 놓고 여기저기 그 작전 상황들 점검하는 전화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국정원 차장을 상대로 격려 전화를 한다는 것이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그 긴박한 상황에 왜 하필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건 예. 상황으로도 말이 되지 않고 예. 더 이제 중요한 것은 누구의 말을 신뢰할까의 문제인 것인데 예. 홍장원 차장이 예. 국정원의 제1차장이 왜 그런 헛된 주장을 하면서 자리에서 쫓겨나는 일을 했겠습니까? 예. 그걸 왜 거짓말을 할까요? 그것은 사실은 태극기를 뭐 흔들면서 엉뚱한 주장을 하는 분들도 사실은 홍장원 차장의 말이 논리적으로 맞을 수밖에 없다는 건 인정을 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요? 예. 예. 아니 이 부분은요. 대통령이 어제 간첩 검거와 관련해서 방첩사를 도와주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대통령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선의에서 해석하면 정치인 체포가 아니라 간첩 검거를 본인은 의미하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이게 진실일 가능성은 없는 그건 걸까요? 0%입니다. 아마 윤석열 피청구인의 변호인들도 예. 믿지는 않을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건 상식이 있으면은 어느 누구도 그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건 왜 그렇죠? 근데 변호인도 왜 그러냐? 예. 왜 간첩 검거의 지시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왜 홍장원 그러니까 홍장원 그 차장이 예. 왜 그런 거짓말을 할까?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아. 그리고 여인영 예. 여기도 어제 그게 체포냐 검거냐 예. 표현은 좀 달랐지만은 예.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잡아들이는 계획을 대통령과 또 국방부 장관이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여인영 장관이 체포 명단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명단을 지시받은 건 있다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거고 평소에 특정 명단이라고. 예,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사람에 대한 그 품평을 하는 얘기를 할 때 그런 류의 얘기를 해서 그러면 안 된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계엄도 예. 반대를 했고 예.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어디 근거가 있었겠습니까? 예. 다 결국은 대통령하고 상의한 내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여인영을 통해서 홍장원 그 차장이 들었던 얘기를 예. 이제 그걸 공표를 하는 것일 텐데 그건 근거 없이 그런 얘기를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 오후에 나왔던 사령관들 중에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보니까 대부분 이제 국회 측 질문에 증언을 이제 답변을 거부했어요. 본인의 형사재판과 연관이 돼 있다 이런 취지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뭔가 어떤 전략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왜 어제 다 대부분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증언을 거부했을까요? 아마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첫째는 윤석열 피청구인에 대한 의리, 의리. 자기에 대한 그 수많은 애정, 좋은 예. 자리에 그 보직을 줬던 예. 그런 통수권자에 대한 의리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안을 초창기에 검찰에서 총을 쏴서라도 끌어들여라 4명이 한 명씩을 업어 나와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본인이 예, 검찰에 예. 자백했지 않습니까? 예. 그 얘기를 이제 뒤집으려는 거겠죠. 그걸 인정하다 보면 자기도 중요 임무 종사자가 되고 예. 불법한 명령을 수행했던 사람이 되다 보니까 예. 결국은 실패했지만 거기에 가담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정당한 지시에 대해서 그걸 형식적으로 수행한 적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그걸 부정하고 싶은 욕심이 있을 겁니다. 본인의 형사재판을 예, 위해서. 그렇죠. 그래 자기와 예. 뭐 윤석열 피청구인에 대한 의리 예.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국회 측 질문을 예. 계속 거부할 수밖에 없었고 또 자기에게 유리한 질문을 해주는 윤석열 피청구인의 예. 질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답을 하는 것을 형태를 보였을 텐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이 검찰에서 진술했던 내용의 조사의 증거 능력이 인정됐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부인을 해도 그 증거는 이미 확보가 된 상황이라 그건 뭐 부인해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의원님 검사장 하셨으니까 제가 예. 질문을 드리는데 요거 이 검찰 공소장에도 보면은 이전 사령관이 대통령으로부터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것처럼 이렇게 검찰에서 얘기한 것처럼 예.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어저께 또 체포 지시 이런 거는 자기는 받은 적 없다고 또 부인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이 본인이 다 검찰에서 진술이 됐기 때문에 예. 검찰에 의해서 언론을 통해 공표도 되고 그리고 기소도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지만
지금 와서 그걸 부인한다고 해도 의미는 없는 게 법정 이제 만약에 중앙지법 법원 내란죄 재판에서도 부인하더라도 큰 의미는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들을 이미 그 외부에 대고도 얘기를 했고 또 특히 헌법재판에서는 그 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은 그 자료와 상식을 근거로 판단을 할 것이라서 사실은 부인해도 의미는 없고 오히려 본인들의 뻔뻔함만 크게 부각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아니 그건 어떻게 보세요? 어제 이진우 사령관이 나는 대국민 담화 방송을 보고 계엄 선포 사실을 알게 됐는데 그걸 위법 또는 위헌이라 생각할 여지가 없었다. 뭐 대통령이고 뭐 검찰총장 출신이니까 법을 잘 아는 거니 사람이니까 위법한 걸 했겠냐 뭐 이렇게 본인은 생각했다고 어제 얘기하거든요. 그건 왜 그랬다고 보세요? 만약에 그 소대장, 중대장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었으면 병사들이 그런 얘기를 했으면 우리는 사실 인정해 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명령이 내려오니까. 그런데 그 삼성 장군이 돼서 그런 판단도 못하고 불법한 비상계엄에 가담을 하고 이런 행위를 저질렀다고 한다면 왜 그 자리에 삼성 장군을 갖다 놓겠습니까? 그냥 용감한 상병을 갖다 놔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구나 그 본인이 그 검색했던 내용들을 보면 국회 해상권이 있나 또 뭐 계엄 뭐 선포 요건이 어떻게 되나 이런 걸 검색했던 것이 드러난다는 거 아닙니까? 뭐 인터넷 검색 흔적도 있는데 그런 고민을 뭐 당연히 했을 수밖에 없고 안 했더라도 그건 알고서 응하지 않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몰랐다고 봐주기 시작하면 대한민국에 그러면 내란은 언제든지 누구에 의해서나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준우 전 수방사령관도 이 비상계엄이 뭔가 좀 위법성이 있다라는 거를 인식을 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 대한민국 군 장교가 전두환 대통령이 때나 있을 법한 일을 저지르면서 그것을 위법성을 몰랐다고 한다면 그것을 어느 국민이 그것을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건 법정에서도 인정이 안 될 주장일 것입니다. 그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대통령의 고등학교 후배입니다. 본인은 수차례 계엄 반대 의견을 냈었다. 군인으로서 비상계엄 선포 명령을 이행한 것뿐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요 증언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건? 결국은 그 본인이 살자고. 그러니까 본인은 계엄을 주동한 세력이 아니고 수행했던 중요 임무 종사자가 아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기 살 길을 얘기를 하긴 했고 다만 또 위법성을 또 낮추려고 얘기했던 것은 자기에게도 유리하지만 윤석열 고등학교 선배인 윤석열 피청구인에게도 유리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역시도 그 뭐 본인들의 그 검찰 그 진술 내용 자기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저쪽에 불리한 얘기를 했지만은 그건 또 증거로 다 어제 채택이 됐다는 거 한 가지하고 그다음에 자기에게 불리한 내용들은 본인이 부인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 알겠습니다. 육군 상병이나 할 수 있는 얘기라는 것을 의원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날 증인심은 김용현 전 장관 때는 대부분 대통령에게 유리한 얘기만 나왔어요. 어제는 대통령에게 유리한 얘기도 있고 불리한 얘기도 있고 답변을 하지 않는 것도 있고 혼재돼 있거든요. 한 두 번의 변론기를 보셨을 때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결과는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이제 또 앞으로 뭐 저 곽종군 특전사령관이라든가 이런 분 그 진술이 그다음에 저 김현태 그 특임 그 저 대장 있지 않습니까? 대령 707. 이분들이 나와서 또 진술을 할 텐데 그분들은 또 소신 있게 진술을 할 걸로 보여지고 또 본인들이 어제 부인을 했지만은 조각조각을 모아보면 사건의 진상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서 뭐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중앙지법 얘기 좀 해볼게요, 의원님. 윤석열 대통령이 저 구속 취소를 청구를 했는데 그거 어떤 입장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렇게 그 왜 윤석열 피의자와 그 주변에 있는 인물들 변호인들은 이제 피고인이죠. 피고인들은 왜 이렇게 찌질한 모습들만 보일까? 찌질한 모습. 지금까지 11번의 법률 투쟁을 벌려서 11번 다 패배를 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는 또 그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이의 신청 이건 법에도 없는 제도인데 주장했지 않습니까? 어제도 보면서 느끼는 게 보통 이런 경우에는 보석을 청구를 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하죠. 근데 보석을 아껴두고 구속 취소 청구라는 생소한 또 제도를 꺼내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법에 있긴 있잖아요. 법에 있긴 있지만 그걸 활용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판사가 영장을 발부했는데 영장을 잘못 발부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저걸 청구한 이유는 저걸 예. 먼저 활용하고 그다음에 또 보석을 또 청구하려고 아껴두는 이런 절차인 것 같은데. 아 그럼 그냥 바로 보석으로 가면 보석 한 번밖에 못 하니까 예. 구속 취소 먼저 하고 예. 안 되면 또 보석하고 예, 아껴 이렇게. 먹는 이런 식인 것 같은데 예. 참 찌질하기가 짝이 없는 행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평소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평소 모습이요? 예. 어떤 아까 의미? 그 전에 아. 11전 11패 했던 그 모습. 예. 그러더라도 상관없다. 예. 뭐 물에 빠졌지만 집불이라도 짓겠다. 폼은 상관없다. 예. 뭐 결국은 그 지지자들에게 정치 투쟁의 그 기회를 한 번이라도 더 주겠다. 예. 이런 태도로밖에는 저는 읽히지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앙지방법원에 어저께 하나 더 있었어요. 저 피고인은 다르지만 고등법원이군요. 저 서울 고등법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그 조항 본인이 유죄 나왔던 그 조항에 대해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했거든요. 그건 왜 한 겁니까? 일단은 그 변호인들의 주장이 상당히 저는 강했다고 보는데 근데 그 조항이 예전에 이재명 대표가 예전 선거법 때 위헌 심판 제청했다가 합헌 결국 판단이 됐던 그 조항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또 방송에 관한 것도 있고 행위에 네. 관한 것들이 있는데 이게 그 분명히 따져야 할 부분이 좀 있긴 있는 거죠. 예. 다만 이제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했었을 텐데 어쨌든 변호인들이 그 의견이 강해서 아마 청구를 한 걸로 알고 있고 예. 그다음에 그 내용을 보자고 한다면 지금 그런 특성이 있는 게 모든 행위가 다 그 선거법 위반의 판단 대상인 거냐. 예. 꼬맹이 때 누구랑 싸운 거, 중고등학교 다닐 때 누구랑 짝사랑했던 거, 예. 뭐 빵을 훔쳐 먹거나 뭐 칸닝구를 했던 거 예. 이런 것까지도 다 인생 진실 게임을 그 보여줘야 하느냐의 문제가 하나 있고 예. 그다음에 그 국정감사장에서 했던 발언을 방송이 촬영해서 보도를 했던 것 이게 방송을 통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냐 이 해석의 여지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뭐 판단을 구하고자 하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받아들일 거로 보세요, 법원이? 그것은 이제 법원이 판단할 일이라서 예. 제가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